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많이 바쁘지요? 네, 많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BTN 불교 TV 지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지대방에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 작가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봐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민지 작가님 모습부터가 너무 네, 우리 시청자들이 아우 정말 며느리 삼고 싶은 작가님이네 그럴 것 같아요. 벌써부터. 우리 스님들은 아이고 출가시켰으면 좋겠다 이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언뜻 보면 오셔가고 헤어스타일 아주 예쁘게 하셨거든요. 고등학생으로 보일 만큼 앳되게 보여요. 예, 그런데 두 번의 개인전을 하셨고 벌써 다수의 단체전까지 불교 미술계에서 활약이 대단한 작가님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불교미술협회 선정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받으셨다고요? 네네. 네, 어떠셨어요? 상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뻤고요. 네.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되게 영광스러웠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렇죠.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막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작품을 보면서도 더 그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제 그 소속하고 계신 한국불교미술협회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불교미술협회는 네, 동국대 불교미술 동문들이 만든 협회고요. 네, 1984년도부터 매년마다 이제 협회전도 하고 있어요. 네. 나이가 꽤 오래됐네요, 벌써. 그러게요. 그죠? 아, 협회전을 하고 계시구나. 이 올해의 작가에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네. 김민지 작가님의 어떠한 부분이 특히 강점으로 부각되어서 이렇게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뭔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네.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게 크지 않았을까 하긴 네. 하는데 전통적인 불화의 방식보다는 네. 현대 미술에 맞춰서 변형시켜서 하는 그런 신선한 모습 때문에 네. 더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 아.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지난 8월에 이 한국불교미술협회 올해의 작가 선정 그 개인전 빛의 조각전을 열었더라고요. 네네. 이 전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제 개인전에서는 네. 제 아무래도 작품의 주제가 되는 네. 빛의 조각이라는 컨셉의 그림들로 모두 채워져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컨셉이 음. 변화가 되었었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작품들과 네. 맨 처음에 빛의 조각이라는 그 주제를 잡고 시작했을 때 그림이 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순서대로 네. 그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뭐 몇 점이나 혹시 전시에 나갔을까요? 한 26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작업을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이번 전시의 그 메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포탈라카. 네. 포탈라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포탈라카는 네. 일단 수월 가늠도를 변형시켜서 네. 그린 그림인데 네. 일단 전통적인 수월 가늠도에서는 네. 대나무도 등장을 하고 그렇죠. 관음보살, 선제동자, 네. 그리고 물 파도, 그리고 파랑새 같은 이제 네. 달 이런 그런 모티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티프들 중에서 네. 저는 이제 제일 중점이 되는 네. 수월 가늠이랑 삼재동자 이렇게 두 분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더 했고 배경을 보시면 이제 네. 연꽃이 그려져 있어요.
연꽃을 접목을 시켰는데 네. 이제 연하화생을 또 담고 싶어서 그 그림 안에 네. 그렇게 해서 포탈라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아마 작품을 보시면 그 포탈라카 작품이 제 뒤에 있는 작품인가요? 아니요, 저거는 그냥 네. 관음보살 독존 관음보살 맨 처음에 그렸던 상이고. 그림이에요. 네. 네. 맨 처음에 그렸던 이제 그림이고 그 자료 화면으로 네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을 것 같고 그 작품을 보면 전통 불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21세기 이런 불교 미술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신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작품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독특하게도 모든 작품이 캔버스가 아닌 그 나무 합판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나무 합판에 그림을 그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네. 처음 이제 시도를 했던 건 고등학교 때 고2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서 전시회를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 소나무 통나무 위에다가 네. 송화맹우도를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예. 이제 그냥 일반 캔버스나 네. 그냥 일반 종이에 그리는 거랑 다르게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작업 시작하면서 네. 또 그런 따뜻한 성질을 이 불화 안에 그냥 네. 녹여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네. 위에 많이 중첩돼서 물감이 중첩돼서 배경이 안 보일지라도 네. 나무 결이 안 보일지라도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는 따뜻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보이더라도 그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통나무에 지금도 통나무에다가 그리는 작품도 있고요. 그냥 나무 그렇군요. 화판에다가 그린 작품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나무에다가 그리면 지금 이제 뒤에 전시되어 있는 저 작품은 그러지 않겠지만 좀 두께가 있다면 뭐 네네. 뒤틀리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우려가 있어도 어. 근데 또 그것도 그 만약에 나름대로? 터지더라도 네. 그것도 이제 그 작품이 가진 네. 성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자연에 맡기는 네.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참. 두 번째 개인전이지만 그 첫 번째 개인전과는 좀 약간의 하풍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네네. 약간 분위기가. 근데 여러 가지 그 비형상적인 빛의 조각들이 서로 만나서 불상, 부처님도 형상이 나오고 또 부처님 머리, 불두도 이렇게 형상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빛과 어둠을 통해서 전통 불화를 재해석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을까요? 제가 네, 원래는 첫 개인전 때 하던 작업은 네. 그냥 동화 일러스트 같이 불화를 그렸었어요. 좀 이제 가볍게 다가가고 싶은, 대중한테 가볍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그렸었었는데 네, 이제 지금처럼 그리게 된 계기가 네. 제가 좀 우울했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항상 이제 사람들이 저는 밝은 사람이라고 하고 네, 막 햇살 같다 막 이러는데 네. 근데 좀 여러 일이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사람이 소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점점 제 자신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계속 생각을 많이 했죠.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책 보고 그림 그리고 이러면서 혼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 밝은 나도 나고 어두운 나도 나구나. 네. 이 조각들이 다 모여서 내가 완성이 되는구나. 네. 그거를 그때 이제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그 이후로부터 계속 빛의 조각이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야, 그래서 작품이 저 조각조각이 밝은 빛도 있고 어두운 빛도 있고 또 네네. 중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그 빛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치밀한 그 뭐랄까 구도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미리 스케치를 합니까? 네, 저 미리 스케치를 해두는데
미리 스케치를 이제 요즘에는 21세기니까 네. 아이패드로 아이패드로. 네, 아이패드로 미리 스케치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미리 네. 색상 배합 같은 것도 음. 위치 이런 것도 잘 보고 그렇게 해서 다 스케치를 미리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옮겨요. 이 아무래도 그 우울한 그런 우울감을 떨쳐내고 이 빛의 조각을 이렇게 부처님으로 형상화하면서 어떻게 우울감이 완전히 떨쳐지던가요? 완전 떨쳐졌어요. 네. 그래서 치유까지 됐네요. 네네. 그럼. 그리고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네. 그 그림 안에 어쨌든 저의 감정이랑 그때 음. 느꼈던 생각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 음. 그림 안에 넣어놓고 저는 이제 괜찮아지는 그런 음.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림 치유 활동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으로 치유하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그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봐주면 네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림의 소재는 어디서 찾게 돼요? 혹시 뭐 영감이 딱 떠오른다든지, 아, 내가 이번에는 수월 가늠도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색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 아니면은 꾸준히 뭔가를 사물을 관찰한다거나 풍경을 관찰한다거나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소재를 찾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하트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네. 막 우주 막 이렇게 네, 뱅글뱅글 도는 맞아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주변을 보면서 계속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연상법이 그냥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제 시키시기 시작했었던 건데 네. 연상을 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시면서 그래서 연상법들을 배우고 되게 습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정말로 습관이 돼서 일상생활을 할 때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래서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수월 가늠도를 그냥 감상을 하다가도 이 부분은 또 이 부분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겠다. 내 감정은 이러니까 이 감정은 어떤 사물 같은 느낌이다 하면서 네. 연계되고 이러면서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꾸준히 어떻게 생각하면 꾸준히 생각에서 작품을 키워내는군요. 네네. 키워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케치도 하고, 네네. 네, 야,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없네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 화가 중에 수련을 자주 그렸던 모네라는 작가도 있고 또 잔느의 초상화가 많았던 모딜리아니 같은 그런 작가들처럼 화가들은 뭐 개인적으로 천착하는 소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김민지 작가님은 특별히 이 마음에 와닿는 불교 소재랄까? 네, 어떤 소재가 있을까요? 하나만 꼽자면 네. 저는 관음보살을 꼽고 싶은데 네. 그러면 특별히 관음보살을 또 꼽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장보살님도 있고 뭐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 뭐 보현보살 많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관음보살님은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치유, 네. 자비로운 자비심으로 구제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음보살님이 보타라카산에서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보타라카산에서는 꽃도 있고 네. 흐르는 물도 있는데 그 물에서 향기도 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하게 펼쳐지는 느낌인 것 같아서 네.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불교 미술이라고 하면은 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나
또 스님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리 이렇게 젊은 작가가 불교 미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기쁘고 또 이 불교 미술이 21세기 현대 작품으로 이렇게 또 탄생이 된다는 게 더더욱 기쁘고 그런데 우리 김민지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미술도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불교 미술이라는 이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네. 원래는 제가 문화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어, 그래서 문화재를 막연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문화재가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접근을 하게 됐어요. 불교 어. 미술이라는 거에. 근데 이제 혼자서 고등학교 때도 문화재를 좋아했어요? 네, 그럼? 고등학교 때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2 때부터 나는 동국대 불교 미술 갈 거야라고 계속 목표를 딱 정했네요. 네네. 어. 그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불교 미술을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네. 혼자서 검색도 해보고 어. 공부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군요. 단지 그냥 문화재로서만 와닿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불교 미술 자체가 너무 매력 있게 네. 한번 나도 그냥 그려보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매력 있게 아. 다가와서 고민 없이 바로 아. 불교 미술 정해서 가게 됐어요. 야, 어떤 학생들은 보면 물론 이제 우리 김민지 작가님처럼 딱 불교 미술 이렇게 정해놓고 학교 선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 졸업할 때까지 나는 어떤 과를 가야 될까? 이거를 결정을 못한 학생들도 다수가 있더라고요. 많죠. 네, 다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적에 맞춰서 가는 그런 또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이렇게 일단은 입학을 했다가 뭐 성적에 맞춰서 가고 나면 적성에 또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중간에 중도패를 하고 다시 반수를 한다든지 재수를 해서 다시 또 학교를 선택을 하고 이런 경우를 볼 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김민지 작가님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면 가장 기쁠까를 생각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많은 경험을 해야지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공부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노는 거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야, 어쨌든 우리 작가님은 그 개원예고 한국학과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뭐 딱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불교 미술을 할 거고 또 동국대를 갈 거야라고 이렇게 정했으니까 오죽 열심히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우수한 학생이 되었겠죠. 선생님들께서 서울대 미대를 권하셨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에 가서 불교 미술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쓴 네. 학교를 이렇게 말하면은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국대만 쓰고 싶은 거예요. 다 안 쓰고 정시도 안 아무것도 안 쓰고. 쓰고 수시도 안 쓰고 동국대만 쓰겠다. 네, 한 개만 쓰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네. 부모님은 혹시나 해서 또 혹시나 떨어지면 떨어지면 또 어떡하냐?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서울대 붙고 동국대 붙어도 난 동국대 갈 건데 어.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어. 했었거든요. 야, 근데 자신 지금- 있었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네. 너무 충분히 이해가 그렇지요. 가는데 네, 부모님은 서울대 미대를 또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근데 네. 또 제가 가고 싶다고 해도 네. 해서 갈 수 있는 학교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울대 미대 가면 어떨까 이러고 권했다면 충분히 실력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서울대 미대를 넣었어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 김민지 작가님이 동국대로 와준 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국대 불교미술학과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무이한 그런 불교미술학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적인 미술학과와는 어떤 차별이 있을까 싶어요. 이제 배우는 학과목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불교 미술을 공부하는 자체가 서양화하고는 조금 또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네. 일반 미술과랑 제일 네. 큰 차이점은 네, 전통 재료를 통해서 네. 전통 기법을 배우고 그렇죠. 불화를 음. 전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기만 이렇게 전통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론들도 엄청 열심히 네,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 미술 개론, 그렇죠. 뭐 네. 건축도 배우거든요. 네, 불교 불교 건축, 건축. 불교 공예, 네. 불교 조각, 네. 문화재론 관련돼서. 막 이런 것도 배우고 네. 그래서 좀 더 미술이라는 과목 하나에만 집중해서 네.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불교 미술 온다고 해서 불화만 배우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그렇죠. 이론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문화재에 대한 이런 학문적 지식도 높이고 네. 또 불화도 직접 그려서 전통적으로 네. 배울 수 있고 그런 네.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서양화하고는 참 비교가 안 될 만큼 그와 연관된 또 학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좀 더 많이 풍요로워지겠다 하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우리나라 문화재를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잘 오셨죠? 네, 후회는 안 하죠? 절대 안. 정말 장하십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미술협회 선정 올해의 작가 김민지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ARS나 또 붓다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힘내서 더 좋은 작품들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BTN 불교 TV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작가님은 유년기에 집처럼 놀이터처럼 드나들었던 마을 어귀에 있었던 그 작은 절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김민지 작가의 불교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제가 네. 그 마을 어귀에 있던 절이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좀 시골에서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놀 곳이 제가 살던 아파트 놀이터랑 학교 놀이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뒷산에 있는 네. 절에 많이 놀러 갔었어요.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네. 산 올라가면서 네. 새도 구경하고 네. 이제 나무도 구경하고 이러면서 네. 절까지 올라가고 누가 빨리 올라가나 시합하고 절 가면 이제 절에 있는 강아지랑 같이 놀고 이랬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혹시 고향을 여쭤봐도 돼요? 경기도 광주요. 경기도 광주에 네네. 그런 또 사찰에 가면 스님이 맛있는 것도 주시던가요? 맛있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네. 가을이면 밤도 먹고 네, 밤도 스님이 주워놨다가 네네. 쪄주시고. 거기 엄청 큰 밤나무도 있었어가지고 네. 아이고 참 놀이터가 좋았구만요. 네, 그래서 되게 네. 따뜻한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절이라는 그런 공간 자체가. 네. 그래서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불교 미술이라는 게. 대부분은 이렇게 여쭤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절에 가서 손잡고 따라가서 놀다 보니까 부모님도 불자고 저도 불자다 이런 말씀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민지 작가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집안은? 불교 집안은 아니고요. 네. 저만 불교예요. 진짜로요? 따로 이제 종교가 없으시거든요. 아. 가족분들이 다. 네. 그래서 저만 불교가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절에 가서
절마당을 내 집 마당처럼 잘 놀다가 놀이터처럼 놀다가 불교하고도 친숙해지고 또 스님들을 그렇게 보다 보면은 스님들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친근하고. 친근하고 그래서 네. 다른 친구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할 때도 저는 대학교 올라가서도 네. 스님들이 되게 친근해서 그렇죠. 어렵지 않게 공부하기도 괜찮았고 네. 또 캠퍼스에서 이렇게 스님들 뵈면 인사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지 작가님 불명이 만월화예요. 네. 네, 우리 동국대학교 정강원에서 수계를 받으셨다고요? 네. 네, 학교에서 불교 청년 지도자 장학생 활동을 하면서 네, 수계법회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셨군요. 맨 처음에 이제 만월화라는 이름이 딱 적혀 있을 때 네, 제가 동글동글하니까 네. 만월 달 같은 걸 주셨나 하고 대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네. 무작위로 보내주시는 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네, 인원이 네. 너무 많아서 그런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평생 예. 갖고 있어야겠다. 너무 좋은 어, 인연이다 해가지고 네. 계속 만월화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우리 앞서서 말씀하실 때 불교 청년 장학생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이 대학교 입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동국대 학교를 마음에 품고 있는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이제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 청년 지도자 장학 제도에 대해서 우리 김민지 작가님이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불교 청년 지도자 장학생 제도는 네. 이제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신행 활동도 하고 포교도 활동을 하는 네. 이제 청년 지도자 불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장학 제도인데 그렇죠. 이제 뽑을 때 1차는 서류로 뽑고 2차는 면접으로 보고 뽑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면접 볼 때는 신행 활동들이랑 이제 네. 리더십을 보고 뽑는데 어, 제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리고 제 대학 생활에서도 네. 되게 소중했던 기억이고 제일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예요. 어, 그래가지고 법회 활동도 조별로 네. 만들어서 법회 활동도 하고 네. 그리고 연등제도 참여도 하고 네. 하는데 네. 솔직히 개인으로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 이름을 걸고 행진을 하니까 네. 더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돼서 그렇죠. 걷는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네. 기억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종로대로를 차를 다 통제하고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네네. 딱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 한 번 연등제 그죠? 때. 연동회 때. 네, 그렇게 걷는데 이제 불청 장학생 출신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불청 장학생의 그 장학금은 사실은 후불이잖아요. 네네. 대부분은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다 선불로 통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후불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후불이 되는 이유는 네. 이게 법회를 계속 참여를 네, 해야 어느 정도 신행 점수가 차야 그렇죠.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장학금을 줘버리면은 이제 네. 법회에 참석 안 하고 네, 좀 신행 활동을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신행 활동이 어쨌든 중요한 활동이니까 그렇게 후불로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장학금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합산되지 않는 장학금이라서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네, 그 장학금 말고도 네. 이중 장학금을 많이 그렇죠. 해가지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 매력 있는 장학금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면 불청 장학생을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매주 법회 참석해서 친구들이랑 활동하는 것도 좋았는데 성지순례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어디로 갔어요? 그때 대만이랑 일본 갔었어요. 와,
해외로 갔었네요. 네네. 그때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땐 코로나 그죠? 이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럼 사찰 순례를 했습니까? 네, 사찰 순례가 음. 더 위주였어요. 아. 그래서 사찰도 가고 박물관들도 가서 그렇죠. 그 나라의 불교 문화재들 보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불교 미술학과니까 더 좋았죠. 네네. 우리 불교 청년 지도자 장학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음. 제가 사실 불교 학생회도 했었는데 네. 불교 학생회보다 불교 청년 지도자 장학생 활동이 더 그쵸. 재밌었던 것 같아요. 훨씬 풍요롭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단과대별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 다른 계열 학생들하고는 친구로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불교 청년 지도자 학생들은 각 계열 각 과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폭도 넓힐 수 있고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주변에 이제 혹시 후배들에게 만나게 된다면 꼭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작가님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또 우리 불청 장학생도 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딱 마음에 품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화엄경에서 네. 일체유심조 아, 네. 그 큰 가르침을. 너무 네. 크지만 항상 그래도 네. 그렇게 가슴 속에 품고 살면 네. 더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 네. 받지 않는 것 같아서 예. 그 가르침이 이제 어느 때 가장 자기에게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다. 내 마음이 이럴 때. 그럴 때가 언제였어요? 다른 사람이 이제 네. 저한테 말을 할 때 음. 이제 그 사람은 제가 만약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그냥 음. 누구라도 내 다, 마음을 이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구나. 네, 그렇게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네네. 네, 다 마음 맞기 나름이야. 네네. 이러면서 네네. 네. 그래도 그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활 속에서 또 그렇게 활용하면서 사니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불화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야만이 불화를 잘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 작품을 계속 하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법화경이나 화엄경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런 경전 속에 있는 말씀을 엮어놓은 뭐 법구경이라든지 수타니파타라든지 이 부처님 말씀을 짤막짤막한 말씀으로 엮어져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보다 보면은 바로 자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작가 되시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리고 평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불화장들이 아주 거룩하신 장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기감으로 삼고 있는 불화장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네. 저를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분만 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여러 분 꼽아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 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잘 피해 가시네요, 우리 작가님. 네, 그래요. 여러 작가님들이 계신데 우리 김민지 작가님이 안 꼽아주시면 또 섭할 선배 작가님들 또 불화 장인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불교 미술로 걸어가는 길이 정말 예상보다는 참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어린 불신과 신심으로 이 장엄한 감동의 작품을 위해서
좀 부단히 정진하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네.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요. 전 이제 시작이니까 음, 더 제 작품의 세계를 더 넓혀가고 싶고 네. 계속 작업을 네. 죽을 때까지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앞으로의 계획은 음, 11월에 네. 광화문에서 국제 아트 페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 청년 작가로 뽑혀서 네. 거기에서 이제 전시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전이랑 단체전들 열심히 네. 또 많이 할 예정이고, 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네. 또 언제 또 기회가 돼서 네. 해외에 이제 우리 불교 미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네. 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최종 목표는 네. 그 해외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것이 네. 최종 목표입니다. 아유, 우리 김민지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작가입니다. 작품 세계가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넓어지는지 저도 뒤에서 응원하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님들께 뭐 부탁의 말씀도 좋고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한 말씀 해주세요.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그 불교 미술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관심이 네.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더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 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작가가 네.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박수 보내는 소리가 들리네요. 많이 응원해 주실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지대방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미술협회 선정 올해의 작가 김민지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불교미술은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불교 미술이 더욱 밝고 환하게 꽃피우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 올릴까 합니다. 구지영 불자님, 김민정, 김유나 불자님, 노슬기 유홍선 불자님, 조영삼 불자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꼭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